안녕하세요. 일상공감입니다. 감사가 주렁주렁 열리는 좋은 하루 되시고 행복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날 되시오. 오늘의 사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탈북민 김하루라고 합니다. 원래 제 본명은 막순이인데 한국에 오고 나서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스스로 하루라고 개명을 하였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루 이름이 정말 잘 어울리지 않나요? 저의 북한에서의 하루하루는 어땠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더 글로리 보셨습니까?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주인공 동훈이의 엄마가 딱 제 엄마였습니다. 가족이 제일 큰 가해자라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올라오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실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희 엄마가 저를 실수로 가졌고 지우려고 논밭에서 굴렀는데도 안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딸 앞에서 하더이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늘 나는 엄마의 짐이구나,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매일 엄마의 술 마시고 하는 추태를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남자들에게 아양을 떨고 애교를 부리고 엄마가 그렇게 행동하니 동네 사람들이 저희 모녀를 좋아할 일이 있나요? 저는 그래서 학교에 친구들도 없었습니다. 쟤랑 놀지 말라고 주변 동무 엄마들이 그랬어요. 이해했습니다. 원래 부모라면 제 엄마 같은 엄마를 둔 아이와 놀게 하고 싶지 않겠죠. 그때는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거울인데 제 엄마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학창시절 참 외로웠어요. 친구도 하나 없고 엄마란 사람은 엄마 노릇도 못하고. 그래도 이게 삶이란 게 힘들다 보면 언젠가 빛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저에게 고난은 더 남아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엄마라는 인간이 저를 웬 늙은 남자에게 팔아버리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을에 다리를 못 쓰는 남자가 있는데 북한이 가부장적인 사회이다 보니 그 사람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그 남자의 부모가 제 엄마에게 딸을 달라고 한 겁니다. 돈을 주고요. 저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식에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드라마의 동훈이처럼 이동의 자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꼼짝없이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저와 10살 차이 나는 남성에게 울면서 시집을 갔습니다. 아직도 생각나는 것은 제가 그 집으로 팔려갈 때 저의 엄마의 표정입니다. 아쉬운 척을 하면서 웃고 있던 그 표정. 아직도 생각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올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남자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처음에는 다리만 불편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이곳저곳 몸이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틈만 나면 알아누웠고요. 감기 몸살이란 몸살은 어찌나 자주 걸리던지. 저는 이 남자와 관계는 가졌지만 아이는 낳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아봤자 아빠 닮았으면 잔병치레도 많을 것이고 또 이 북한 사회에서 얼마나 살아가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댁에서 지원받은 돈으로 암시장에 나갔습니다. 그 시장에서 몰래 피임약을 구매했어요. 중국산이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매했죠. 그렇게 몰래 먹으며 피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남편이 죽었고 시댁에서는 후손도 못 봤다면서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제가 피임약을 먹은 것을 들키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모진 시댁살이를 견디기 힘들어 저는 도망쳤습니다. 돌아갈 친정도 없었고요. 중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힘들게 살다가 이런 말씀드리기 너무 죄스럽지만 몸이 너무 안 좋고 아파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돈 없고 가난하면 그렇게 늙고 몸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많이들 팔려갑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것은 아이가 없다는 것이네요. 한국에 와서 치료받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이 완치라는 개념이 없는 병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에이즈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남편이더라고요. 남편은 저 만나기 전에도 성을 사고 파는 행위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실 저랑 같이 살면서도 그런 짓을 반복한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제 삶이 너무나 허탈하더라고요. 제가 겪고 있는 증상이 남편과 똑같았습니다. 감기 몸살이 자꾸 몸에 모아나는 것이요.
이게 전형적인 에이즈의 증상이었습니다. 북한에 살 때는 그저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이 병이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완치는 아니더라도 평생 관리하면서 살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또 살아는 가지더라고요. 제가 이 아픔을 공유하고 싶어서 나온 것은 아닙니다. 북한 사회의 현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불행해서 걸린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는 정말 흔하게 퍼져 있는 병입니다. 현재 북한 내에서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이 제가 걸린 것처럼 북한과 중국의 국경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매매 때문이죠.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도 외국에서 일을 마치고 국경을 넘어 북한으로 들어오는 북한 노동자들에 대해 에이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에이즈가 잠복기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5년 이상까지니까요. 그래서 많은 북한 주민들이 자신이 그것에 걸린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민들 꼭 검사 한 번씩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본인도 모르고 다른 사람과 교제를 시작하면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일이 커집니다. 그리고 가벼운 병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북한에서야 너도 나도 성병을 가지고 있으니 가벼이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본인이 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성에게 언급을 하지 않고 관계를 가졌다면 그것은 명백한 범죄로 치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요즘은 그래도 몸 관리하면서 주기적으로 병원도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계량을 해서 반죽을 하고 구우면 완성품이 바로바로 나온다는 사실에 저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렇게 저는 학원도 다니면서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북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미워하던 친정 엄마였습니다. 제가 시댁에서 도망쳐서 한국으로 갔다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연락을 취해온 것이었습니다. 한라 혈통이라고 돈 좀 보내줄 수 있나 이러더라고요. 저는 순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빽하고 질러버렸습니다. 당신이 사람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소리를 질러버렸죠. 그리고 한동안은 아팠습니다.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크게 받은 것이었죠. 저는 가끔씩 두렵습니다. 저도 한국으로 넘어왔는데 제 엄마라고 못 넘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저희 자취방 대문을 두드리는 악몽을 가끔씩 꾸는데 그때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며 낍니다. 그래도 북한에서 얽매여 살 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정엄마가 혹시나라도 찾아온다면 문은 절대 열어두지 마십시오. 부모라고 다 같은 부모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슬픔이 그대의 삶으로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쓸어가 버릴 때면 그대 가슴에 대고 말아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마음 아픈 사연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일상공감이었습니다.